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편지를 썼어. 받는 사람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멈췄지. 받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걸 나도 알아. 그래도 써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서. 너 없는 집은 소리가 없더라. 냉장고 돌아가는 숨소리도 멈춘 줄 알았어. 나는 요즘 자꾸 조용한 것들과 이야기를 해. 물컵에 물결이나 창문에 맺힌 김 같은 것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기분이야. 너는 편지보다 메시지를 더 좋아했지? 빠르게 읽고 빠르게 답하던 너였는데. 너 없는 시간은 너무 느려. 느려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어. 너를 마지막으로 본 날에도 나는 이렇게 글자를 적고 있었어. 그날엔 너에게 말해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듣지 못했지? 너는 갑자기 멀어졌고 나는 갑자기 남겨졌어. 남겨진 사람은 늘 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 그게 슬픔이든 정리든 혹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일이든. 남겨진 사람은 손을 멈추면 숨도 멈출 것 같거든. 나는 너의 신발을 아직 버리지 못했어. 현관에 그대로 두었어. 아침에 문을 열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신발을 보게 되지. 그리고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려. 사람들이 말하더라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계는 왜 이렇게 무겁니?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너에게서 한 칸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밤이면 나는 시계를 벽에서 내려놓고 눈을 감아. 너와 나는 늘 사소한 것들로 다퉜지. 빨래를 뒤집어 넣었다고. 양파를 너무 얇게 썰었다고. 드라마를 반만 보고 잤다고. 이제 생각해보면 웃긴 일들이야. 다시 그 사소함이 돌아온다면 나는 하루 종일 뒤집힌 빨래만 고치고 살아도 돼. 사람들은 위로를 건네고 가. 말들이 다 좋은 옷을 입고 오더라. 그래도 나는 네가 말하던 허술한 위로가 더 그리워. 밥은 먹었냐? 감기 조심해라. 그런 투박한 말들. 내가 왜 매일 편지를 쓰는지 묻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대답했지 너를 아직 돌려보내지 못해서라고.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저기 하늘 위 어딘가로 가는 거라면 우표를 더 붙이면 닿을까? 너는 내 편지들을 읽을 수 없다는 걸 나도 알아. 그래도 나는 매일 네 이름을 적고 봉투를 접어. 봉투를 붙잡고 있으면 너의 손 온도가 손끝에 다시 살아. 얇은 종이 한 장에도 체온이 스며드는 것 같아. 어제는 네가 좋아하던 카페에 갔어. 주인은 내가 네가 앉던 자리를 골라주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그 자리에 앉으니 네가 의자를 조금 뒤로 빼던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네 목소리가 한 번 스치고 갔어. 나는 바보처럼 고개를 들었지. 그 자리엔 아무도 없더라. 그래도 나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고맙다고 속삭였어. 너는 떠나기 전에 유언 같은 말을 남기지 않았지? 그게 너답더라. 대신 너의 방에 작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어. 할 일 목록, 장보기 목록, 나한테 부탁하려던 사소한 일들. 그 목록을 아직도 지우지 못했어. 우유 사오기, 전구 갈기, 화분 위치 바꾸기. 나는 그걸 하나씩 해. 하고 나면 메모 옆에 작은 점을 찍어. 점이 늘어날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 이상하지? 너 없는 집에서 너의 일을 하나씩 마치면 나는 네가 여기 남겨놓고 간 어떤 마음을 이어받는 것 같아. 사람들은 나더러 이제는 놓아주라고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그런데 놓는다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놓으면 정말 가벼워질까 아니면 더 텅 비어질까? 밤이면 나는 네가 선물해준 라디오를 켜. 라디오는 종종 오래된 노래를 틀어주더라. 그 노래 사이사이로 사연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흘러. 어떤 사람은 오래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다더라. 나는 사연을 보내지 않아. 대신 사연을 듣는 동안 너에게 편지를 더 길게 써.
남들은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보내지만 나는 너에게만 읽히지 않는 이야기를 보낸다. 오늘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사람은 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헤어질까? 우리는 왜 늘 마지막을 모른 채 평소처럼 묻다 헤어질까? 그 평범함이 이렇게 큰 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너를 잃은 다음 날 나는 거울을 보았어. 내 얼굴이 내가 아니더라. 어른이 된다는 게 이런 얼굴이었나 싶었어. 누군가를 잃고도 걸음을 내딛는 얼굴. 그게 어른의 얼굴이더라. 회사에 돌아간 첫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지나쳤고 나는 컴퓨터를 켜고 자판 위에 손을 올려두었지. 손이 떨려서 자음과 모음이 서로를 피했어. 점심시간에 누군가 내 옆에 앉아 말했어. 힘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미안하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 괜찮다고. 사실 그 말이 필요했다고. 어떤 가벼움은 오히려 가라앉은 마음을 떠오르게 하거든. 퇴근길 버스 창문에 네가 비치더라. 창문엔 내 얼굴만 있어야 하는데. 유리에 겹쳐지는 도시 불빛 속에서 너의 눈이 반짝였어. 나는 창문에 손바닥을 댔지. 집에 와서 불을 켜기 전 나는 잠깐 숨을 고른다. 불을 켜면 너 없는 방이 다시 선명해지거든. 그래도 나는 스위치를 올려. 밝아진 방에서 나는 내 이름을 불러본다.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네가 나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꿈. 내가 쓴 편지를 네가 먼저 읽고 나보다 먼저 울어주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어. 혹시 너도 거기서 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니? 만약 그렇다면 우리 편지는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 어디에 우체통이 있니? 어디에 봉투를 붙여야 하니? 나는 매일 봉투를 접으며 그 우체통의 위치를 상상해. 어제는 우체국에 갔어. 창구 직원이 말하더라. 요즘은 편지를 거의 보내지 않는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표를 한 장 더 샀어. 붙이지 않을 우표가 서랍 속에 늘어나고 있어. 우표를 한 장, 두 장, 세 장. 붙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묻지. 이 정도면 닿겠지. 이만큼이면 닿겠지. 멀어진 거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됐을까? 사람들은 사랑을 시간으로 계산하더라. 우리는 몇 년을 함께 했고 몇 번의 계절을 지났다고. 하지만 나는 알게 됐어. 사랑은 횟수가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는 걸. 짧았어도 깊을 수 있고 길었어도 텅 빌 수 있더라. 너와 내가 함께 했던 어느 겨울밤을 기억해. 전기가 나가서 집이 어둠으로 가득했지. 우리는 촛불 하나 켜고 손을 포개고 앉아 있었어. 그때 네가 말했지. 어둠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붙여준다고. 나는 그 말을 아직도 믿어. 어둠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지 않고 한 점으로 모아. 그래서 밤이 되면 나는 너와 더 가까워져. 편지를 쓰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일 거야. 사실 너에게 숨긴 이야기가 하나 있어. 네가 떠나기 전날 나는 너를 미워했어. 너의 무심함이, 네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말투가 그날따라 바늘처럼 박혔거든. 미워한 채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넌 이미 멀리 가고 있었지. 나는 그 미움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매일 사과를 적어. 미안해. 라는 말은 쓰면 쓸수록 모양이 바뀌더라. 처음엔 내 죄책감의 모양이었고, 나중엔 너를 향한 그리움의 모양이었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는 주문처럼 됐어. 오늘 아침엔 창밖에 비가 왔어. 빗소리가 네가 잠에서 뒤척일 때 내던 숨소리랑 닮았더라.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 냄새를 맡았어. 젖은 흙 냄새 사이로 네가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 내가 이런 말을 계속 쓰는 걸 보면 너는 뭐라고 할까? 또 시작이냐? 웃으며 말하겠지? 그래, 또 시작이야. 나는 오늘도 너에게 돌아가는 중이야. 사람들은 내가 왜 현재를 살지 않느냐고 묻더라. 나는 대답했어. 나한테 현재는 너를 통과해서 오기 때문이라고.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고 너에게 말 걸지 않으면 밤이 끝나지 않아. 그래도 나 달라졌어. 예전엔 너 없는 세상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 거짓말 속에서도 진짜인 것들을 찾고 있어. 햇빛이 벽에 그리는 길고 얇은 선 같은 것들. 나는 네가 좋아하던 말을 외워.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진실해야 한다고. 너는 늘 그랬지? 그래서 나도 오늘의 진실을 적어. 나는 너를 놓지 못했고 놓지 못한 채로도 하루를 산다고. 너를 보낸 날, 나는 너의 휴대폰을 오래 붙들고 있었어. 잠금 화면에 비친 너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나는 화면 밝기를 낮추지도 못했지. 손끝으로 너의 이마를 한 번 쓰다듬고 전원을 껐어. 그 뒤로 나는 내 휴대폰을 잘 보지 않아. 메시지가 와도 조금 늦게 열어.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나는 먼저 너에게 대답을 해.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 혹시 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자신만의 언어를 갖게 되더라. 내 언어는 편지야. 읽히지 않아도 써야만 사라지는 언어. 너는 내 편지들을 어디서 듣고 있니? 혹시 바람을 타고 지나가는 종소리에서 듣고 있니? 혹시 창틀에 부딪힌 햇빛의 떨림에서 읽고 있니? 나는 네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자꾸 떠올려. 오늘의 편지는 여기까지 쓸게. 대신 내일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너를 잃은 뒤에 내가 처음 웃었던 날의 이야기. 사실 나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웠거든. 너도 알고 있지. 웃음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나는 네가 내 편지 끝에 미소를 남겨주길 바라. 아주 작아도 돼. 웃음 하나면 내일을 버틸 힘이 생겨. 잘 자라. 오늘도 네가 나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나는 잠시 펜을 놓을게. 하지만 너에게 묻는 일은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쓸 거야.